미디어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청춘들이 꾸미는 시간이죠. 청춘들의 직업체험기 청년기획단이 간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신세미 캐스터의 정보부터 만나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리는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바른손에서는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웹 프로그래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4년에서 7년 이하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라이브 서비스나 모바일 앱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성남이며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대웅경영개발원에서는 연수운영 담당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용인이며 모집 기간은 5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관리회계 업무를 담당할 기획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CG 솔루션즈에서는 IT 기업 영업 지원과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원급의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문서 작성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취업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알아보고 왔는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영 학생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문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네, 오늘은 4명의 대학생들이 나와서 좀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정말 이렇게 좀 파릇파릇한 여대생들과 함께하는 방송도 즐겁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볼 직업은 무엇인지 혜영 학생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콘텐츠 제작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게임, 음악,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또 다른 성장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웹 드라마와 같은 경우는 현재 모바일 위주로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고 온 콘텐츠 제작자들이 만든 웹 드라마 또한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는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콘텐츠 제작자, 요즘 정말 뭐 콘텐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이 스낵컬처로 대표되는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특히나 좀 젊은 세대들에서 더욱더 집중을 받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쪽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콘텐츠 제작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경 학생이 소개해 주시죠. 네. 콘텐츠 제작에서 디자인은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먼저 게임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격증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기획 전문가,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게임 그래픽 전문가는 게임 디자인, 게임 그래픽 디자인, 배경 맵 등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고
게임 기획 전문가는 게임 기획 전반에 관한 게임 디자인 실무 능력의 유무를, 그리고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설계, 코딩, 원리 구현 능력, 프로젝트 등 주어진 과제 수행 능력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정말 게임 콘텐츠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뭐 오늘 알아보는 웹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와 관련한 자격증도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영상 편집 관련 자격증으로는 어도비사에서 주관하는 국제 자격증인 ACA 프리미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막 등 영상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가 있는데요. 디자인과 색의 감각적 요소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디지털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예, 생각보다 따야 될 자격증이 많지 않나. 좀 머리가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걸 따로 배울 수 있는 뭐 대학 전공이나 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진 학생? 네. 근데 우선 콘텐츠라는 분야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터뷰 주인공 분들이신 웹 드라마 제작자 분들과 같은 분야인 영상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먼저 저희 기획단 모두가 전공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방송 이런 다양한 문화 산업에 기반이 되는 스토리를 공부하고요. 이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 영상학과나 영상미술학과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학문적 지식, 기술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가 있는데요. 학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한테도 조금 생소한 과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이 디지털과 콘텐츠, 디자인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에 맞는 디자인 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또 알 수 있는 기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디어와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관으로는 프로그램 첫 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네,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 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촬영과 편집 등 실질적인 방송 제작에 관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 기획단 친구들이 직접 만나보고 온 콘텐츠 제작자 분들 어떤 분들이었는지 저희가 먼저 체험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링크의 브랜드 매니저이자 쉐리 링크 제작 PD를 맡은 여세인입니다. 저는 일단 브랜드 매니저로서 그 스튜디오 링크의 브랜드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떠한 색채를 입혀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걸 기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획 단계에서 정확히 어떤 타겟을 향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제작할지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 단계에서 그 타겟에 대한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계속 끊임없는 기획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콘티를 제작하고 실제 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작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편집을 한 후에 그 유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다가 콘텐츠를 방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 제작자니까 많은 창조성을 얻기 위해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니까 시청자들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희 업무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쉐리링크 시즌 1 때 가장 컸던 에피소드라면은 그 로케이션이 촬영하기 하루 전에 엎어졌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전에 급하게 다른 로케이션을 구하고 촬영 감독님도 다시 가가지고 콘티를 다시 그리는 등 그런 많은 변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높죠.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 대표님도 저희 팀원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는 나눠져 있지만 같은 동등한 크리에이터로서 회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로 반영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베트남 10대, 20대 여성들이 주 타겟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10대, 20대를 넘어서 그리고 여성 외에 남성 그리고 베트남 이외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까지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링크에서 콘텐츠 기획총괄 맡고 있는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기 이전에 베트남 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또 콘텐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디벨롭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이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영상 속에 많이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옥마을이라거나 한국의 야경이라거나 혹은 뭐 한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한국 친구들이 또 술을 많이 먹잖아요. 뭐 그런 장면을 또 보여주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K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베트남 분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면서 공감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고 저희가 충분히 능력이 많이 쌓여지고 매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 콘텐츠가 잘 먹힐 수 있도록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작품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그 제작이 끝나고 나서 저희 작품을 본 사람 시청자 수가 몇 명이 나왔을 때 근데 그 결과물이 저희 팀원 모두들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가 아무래도 가장 행복하고 팀원들도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너무 만만해 보였는데 또 들어와서 하나하나 촬영 배우고 조명 배우고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조건 첫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은 딱 마음이 들 거예요. 마음에도 들고 뿌듯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 계속 쭉쭉 작품을 해나가시면 언젠가는 잘 되실 거라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낙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양치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치질을 다들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양치하러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사실은 진짜 해야 되긴 하는데 몸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작품 끝내고 나면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했고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양치질 같아요. 매일 하는 그 양치. 네, 정말 열정으로 똘똘 뭉친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상당히 이 역량만큼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혜영 학생?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한 콘텐츠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점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맞게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아가는 직업인 점에서 리더십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감, 안목, 그리고 또 소통하는 능력까지 다양한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청년기획단 분들이 컨텐츠 제작자분들이 만든 드라마를 직접 봤다고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베트남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만큼 베트남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제작하실 때 한국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분들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에 잘 녹여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웹 드라마라는 콘텐츠가 특성상 TV 매체가 아니라 웹 모바일로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밀레니엄 세대들의 모바일 이용자 수가 굉장히 높다는 점 또한 흥행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 드라마가 베트남 문화권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저도 이 드라마를 볼 때 네. 굉장히
설레었는데요. 설렜어요? 이 드라마가 한국으로 유학 온 여자분이 이제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설레게 하는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만약 그 여자 주인공 분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드라마를 계속 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윤준아 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획단 여러분이 만난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서 좀 새롭게 또 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또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셸리 링크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네. 그 연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이제 한국은 남자나 여자나 누가 먼저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조금 개인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베트남 분들은 이제 남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듯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조금 힘든 상황에서 항상 도와주는 남자 주인공처럼 이제 남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제 저에게는 그런 점이 조금 새로웠습니다. 그렇군요. 진경 학생은 어떻게 봤나요? 네, 저 또한 대학생이다 보니 드라마 속에 한국과 베트남의 대학생들의 문화에 관심이 갔는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술자리를 자주 가지고 또 술자리에서 술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가요? 네. 오래돼서. 네, 저희도. 네, 그런데 하지만 베트남의 학생들은 오히려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단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이러한 문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맞는 콘텐츠가 정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또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 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콘텐츠 제작자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좀 힘든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혜영 학생. 네, 일단은 영상 콘텐츠의 경우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든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가 어렵고 밤과 낮, 시간의 구애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밤샘 작업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과 지구력이 필수인 직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날씨나 일정 변동, 장소 섭외 등 다양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곳에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일당백을 소화해야 하는 직업이 또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요. 영상 같은 거는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배경으로 들어가는 그 음원이라고 하나요? 음악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좀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주변에 재능이 있는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는 철저하게 확인 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철저한 부분의 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는지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스타트업 스튜디오 링크의 대표 박경호입니다. 스튜디오 링크의 링크가 LINK,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인데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콘텐츠적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가져보자 하는 마음에서 스튜디오 링크로 사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저희 팀 멤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화로는 저희가 만든 콘텐츠의 광고나 혹은 플랫폼의 영상을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운영적인 차원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최대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고 어떻게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감정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두 번째는 방영권의 판매, 세 번째는 IP 프랜차이징이라는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TV 광고나 기존의 광고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드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일반적인 플랫폼에 넷플릭스 같은 영상 플랫폼에 판매해서 이제 방영권 판매 매출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향 보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델은 저희 콘텐츠에 대한 IP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보는 수익 다각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토리라인을 영상뿐만 아니라 책으로 나온다든지 연극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저희가 팬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다각화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더 다양한 접점에서 저희 고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콘텐츠업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어려움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만들어내는 것에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줘야 할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프로덕트로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근무 환경에 있어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영상에 녹여낼 수 있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은 답답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민한다던가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 해주셨던 이소은님, 소은님과 세희님처럼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티비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많거나 아니면 영상을 봄을 통해서 뭔가 감정적인 걸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더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저희가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인터뷰를 또 만나봤는데 참 이렇게 볼수록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청년 기획단 분들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켜본 콘텐츠 제작자분들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저희가 인터뷰했던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네,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촬영이 한창일 때라 일하는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때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소는 잃지 않더라고요. 네. 또한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제작하는 과정이 길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려운 만큼 완성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윤진아 학생은 좀 어떤 걸 느꼈나요? 네, 저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러 회사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앞서 이제 촬영 현장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고된 어려움에도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업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높지만 그 팀원들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분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분위기의 회사라면 꼭 입사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미리 어필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하 관계보다는 이렇게 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지영 학생은 컨텐츠 제작자가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어떤 능력들이 더 요구된다고 보여지던가요? 네, 컨텐츠 제작자는 이제 유행을 잘 따라야 하고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즉각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바로바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좀 더 순발력이 빨라야 하고 네, 이제 또 그 외에도 그런 빠른 문제 해결과 그런 좋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뛰어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자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자, 항상 저희가 물어본 질문이죠. 내가 콘텐츠 제작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항상 저희가 드리는데 자, 본인이 웹드라마 기획을 한다면 일단은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좀 이야기를 설정하고 싶은지부터 들어볼게요. 진경 학생? 네,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꾸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 배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미스테리한 배우가 중국의 탑스타가 된 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방송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며 중국의 방송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에 배운 내용에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수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또 얻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자, 그렇다면 윤진 학생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앞선 친구와 일부러 입을 맞춘 건 아닌데 네. 저도 딱 중국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네. 중국이 저희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커서 저에게는 또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제 친구들도 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너는 한국을 선택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유에는 한류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류 문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많은 중국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경을 넘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한류 문화를 소재로 해서 또 다른 이 한류 문화의 천병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 자,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 이번 콘텐츠 제작 회사를 방문을 해서 또 근무 환경이나 또 업무 모습들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본 그 콘텐츠 기획자들의 근무 환경, 일하는 방식 어땠습니까? 네,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상하 관계보다 이제 수평적 관계를 가진 그런 근무 환경이었는데요. 네.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여기 스튜디오 링크에서는 직원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할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즉 이제 원한다면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네,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결국 모두 아이디어 싸움이 될 텐데 이제 더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접해야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건물 안에 그냥 갇혀만 있다면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로 컨텐츠 제작 회사라면 이제 더 자유로운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소비하는 세대이기도 한데, 자, 내가 한번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윤진 학생? 네, 저는 이미 충분히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이긴 한데 여행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행 콘텐츠를 즐겨보는데 저는 한번 제목을 누워서 대리 만족 여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제가 대신 체험하고 그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콘텐츠로 한번 잘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경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브이로그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브이로그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위주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말하는데요. 네. 저는 브이로그를 즐겨보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SNS를 통해 일기를 자주 쓰는데요.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또 다른 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혜영 학생? 네, 저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취미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해양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미든 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라면 삶에서 가장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담아내면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콘텐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누구나 취미는 갖고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지영 학생? 네, 저는 아마추어 동아리나 모임들을 위한 추억을 남기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어요. 요즘엔 이제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술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들 하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에서 공연을 올렸을 때 이제 좋은 퀄리티의 공연 영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부분 지인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준 영상이 대부분 이제 지인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준 게 그렇죠. 전부라서 휴대폰으로 네, 다 찍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공연 영상을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워서 네. 그렇게 영상을 찍어주고
이제 파일을 보내주거나 이제 여러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제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정말 평소에도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콘텐츠 제작자를 직접 만나보고 또 취재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 잠깐씩 들어보겠습니다. 윤진 학생. 네. 아무래도 저희가 콘텐츠 전공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기도 했는데요. 이 직업이 매력적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상상만으로 하고 있던 그런 생각을 직접 창의적으로 결과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자극도 받고 정말 이 직업은 정말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경 학생. 네, 전에는 웹드라마를 그저 즐겨보는 데에만 그쳤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세한 파트로 나뉘어서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하루 전에 섭외 장소가 취소되어 그런 비상이 걸린 적도 있지만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신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도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몇 번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서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혜영 학생은 좀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마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콘텐츠가 영상 콘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왔었고 궁금한 점도 많았던 그 직업을 직접 만나게 되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영 학생. 네, 저는 이제 모두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라는 장소를 지정했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청년 기획단 4분과 함께 콘텐츠 제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알찬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